김남은의 인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김남은의 인파이팅인데 김남은 어디 갔냐고요? 네, 김남은님 대신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선입니다. 파워와 재치 넘치는 김남은 씨의 빈자리 오늘 하루 동안만 제가 메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가 진행되는 날이네요. 그래서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2030 여성 전용 연애 상담 특집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상담킴 이메일을 통해서 여성분들의 연애 고민 많이 받아봤는데요. 오늘 민기 씨와 함께 같이, 어머, 민기 씨 나온다고 얘기해버렸네? 수다 떨면서 풀어보실까요? 그럼 출발!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다운 남자는 낭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 놀 줄 알아야 해.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원목 가구 전문 제작 우드 하모니.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나 집안 내장재에는 아이들의 아토피나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들이 수년간 나옵니다. 우드 하모니 제품은 인체에 무해한 원목 가구입니다.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침대, 책상, 책장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우드 하모니를 검색하세요. 031-987-8577. 주문하실 때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은품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남자는 되고 왜 저를 안 되냐고요? 왜? 야, 너 왜 이래? 저를 안 돼요? 야, 나무나 빨리 끊어. 김남은 잘 어울리는데. 미쳤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해서. 아까 나도 어쩌라고. 찌질한 자식, 정말 짜증나.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네, 안녕하세요.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월요일 생방송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남은 씨가 못 오셨어요. 김남은 씨가 아주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 하루 자리를 비우시고, 그래서 마침 또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가 있는 날이라 제가 이제 메인 진행을 하고 또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오늘 특별 게스트 누구를 모셨을까?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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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출연을 하게 됐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 번째 출연이죠. 그쵸, 네, 전화 연결 스튜디오에는 한번 했죠. 2번 왔고 전화 연결을 한 번 했으니까 네. 단 한 번 출연으로 이 그 상담 라디오 방송의 어떤 판도를 뒤바꾼 보통 이렇게 뭐 공중파, 지상파 네. 라디오는 그렇고 이제 다른데도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연을 딱 들으신 다음에 뭔가 그 사연에 대해서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풀으세요. 네. 이분은 이래서 힘드시군요. 딱 뭐 강신주 박사님 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맞아요. 우아하게 멋있게 딱 풀어주시잖아요. 그렇게 풀으신 다음에 이제 한 15분쯤 돼서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떠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상한 그런 이제 이런 뭔가 네, 어드바이스가 네, 나가는데 맞아요. 우리 민기님이 나오신 뒤로 저희 방송 속도가 되게 달라졌어요. 일단 사연 읽고 나자마자 망했네요. 또는 뭐 관두세요. 이혼하세요. 이혼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돌직구. 네. 예, 뭐 그러나 이제 아예 생각 없는 건 아니라 네, 이 친구 말하는 스타일이 원래 이래요. 예, 우리 민기 씨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기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또 나왔어요. 오늘 네. 또 막말하러 나왔어요. 막말이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젊은 패기? 예, 그렇죠. 뭐 그런 막 거죠. 던지러 왔어요. 우리 민기 씨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리 민기 씨는 20대 여성분이시고요. 네. 가녀린. 가녀린의 이제 쿼테이션 마크 딱 붙어야 돼. 가녀린. 보이는 라디오 하면은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나의 몸짓이 나갈 수 있을 텐데. 가녀린의 이제 쿼테이션 마크가 네. 붙는 이 가녀린 20대 여성분이시고요.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실례지만?
저는 조용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네. 평범하지만 또, 예,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네. 예, 그런 20대 여성분이시고요. 네. 저한테는 이제 어떤 동생과도 같은 존재? 예, 저랑 잠시 일을 같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일도 진짜 잘해요. 감사합니다. 동생 같은 존재고, 나는 민기 씨가 어떤 존재? 저는 써니님이 저한테 엑스언니. 엑스언니. 엑스언니 아시죠, 다들? 네, 엑스언니 아시죠. 네. 네. 민기 씨가 이제 뭔가 잘못을 하거나 상담을 네. 요청하면은 이제 문자로 이제 욕을 해준다거나. 욕을 해준다거나 등짝 스매싱을 때리고. 네, 등짝 스매싱 철썩. 그렇죠. 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쓰러지는. 그렇죠. 네. 본인이 좋아하고 막. 또 뭐 재미난 거 없어? 이러고. 제 인생이 꼬이길 바라는 분이죠, 네, 사실.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민기 씨가 나이 차이가 딱 10살이 나요. 장난 아닙니다. 민기 씨 20대 중반, 전 30대 중반.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제가 이제 보지 못하는 거를 이 친구가 보고, 이 친구가 보지 못하는 거를 뭐 좀 제가 이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요런 관계라 참 이제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엑스 동생인데, 예, 이렇게 이제 상담 2030 그 여성 전용 상담이 있다. 네. 전부터 한번 모시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발랄한 민기 씨와 또 이렇게 농익은 저와 함께, 농익어? 뭐가? 농후한 걸쭉한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첫 상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님, 민기님. 30대 초반 직장녀입니다. 제가 좀 사고를 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회사 내 다른 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저 포함 딸랑 4명으로만 운영하는 TF팀이에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그중 한 명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운 일을 먼저 나서서 처리하는 모습,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것도 아주 남자답고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 남자에게 호감을 키워가고 있는 중에 매일 야근을 하면서 빨리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달렸던지 모두 다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그날 뭐가 씌웠는지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마신 상태였고요. 술자리에서의 대화? 그건 서로의 연애사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제가 호감 있어하는 그 남자도 본인이 만나고 있는 썸녀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모두 술을 꽤 마신 상태였고 그 호감남은 회사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정말 많이 취했었나 봐요. 부하 직원과 그리고 그 호감남이 모텔방 2개를 잡아서 저를 체크인 시켰습니다. 저희 부하 직원 그 길로 집에 갔고요. 호감남이 저를 방에 데려다 준 것까진 대충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떡해. 결론만 얘기할게요.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는 그 호감남을 제가 붙잡고 가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희미하게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마도 저의 리드로 어떡해. 격렬한 나 이 말 못하겠어요. 아무튼 격렬한 섹스를 했대요. 네,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한참 후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 옷을 입고 몰래 나가려다가 잠에서 깬 호감남에게 딱 걸렸습니다. 호감남은 어딜 가냐고 그러냐며 그냥 자기 옆에서 자라고 저를 눕혔어요. 그렇게 실랑이를 간다 만다 몇 번 하고 나니까 아침이 되어버렸습니다. 호감남이 차로 저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같이 나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만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부탁이라며 자기와 같이 밥 먹고 해장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쪽팔려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얼굴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그러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끌려가듯이 가서 북엇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랑이를 하다가 그의 차를 얻어 타고 집에 왔어요. 호감남은 그 길로 다시 출근을 하고 저는 술병이 나서 결국 결근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이불 속에서 하이킥 100번을 하며 기억을 해보려 애썼으나 필름이 많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출근해서 회사 근처 커피숍으로 호감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나 쪽팔리고 민망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더니 서로 술 먹고 실수한 거니까 자책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겉으론 태연하게 원래대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조용히 지냈어요. 그랬더니 호감남이 괜찮은 거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니 혹시 지난번에 과음한 것 때문에 몸이 계속 안 좋은 거냐며 물어보더군요. 그날에 대해 생각하기도 싫은 터라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김선님, 민기님, 여기까지가 대충 일어났던 일이고요. 애초에 호감남에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100%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될까 말까 한데 술 취해서 여자가 구질구질하게 자자고 땡깡 부린 모습을 보였다니 정말 미친 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있을까요? 만약 가능성이 정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상황에서 제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둘까요? 안 될까요? 게다가 이제 우리 PF팀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주입니다. 사실 사내 연애는 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성적으로는 그에 대한 감정이 저절로 사그라들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 속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추한 모습 보였는데 되겠어, 망했다, 이런 생각이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누군가를 좋아해 본 건 너무너무 오랜만이라 놓치기 아까운 마음도 굉장히 커요. 고백이든 뭐든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실패할까봐 너무 두렵기도 합니다. 도와주세요. 맞다, 추신. 그리고 술자리에서 호감남이 얘기했던 그 썸녀하고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나 이분 사고 크게 치셨네. 어떡하죠?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사고 쳤대잖아, 본인이 지금. 쳤는데 어떡해. 네, 수습을 잘해야 돼. 근데 나 이분 조금 약간 냄새 나지 않아요? 어떤 냄새요? 그러니까, 호감남께서 이제 회사 모텔에서 나는 오늘 자겠다! 선언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분 원래 술을 못 마신대요. 앞에 보면은 너 원래 술도 잘 못 마신데 엄청 그날은 웬일인지 엄청 달렸습니다 하는 거 보니 뭔가 자신도 모르는 뭔가 거대한 힘에 이끌렸어. 당연하죠. 그치? 당연하죠. 그렇죠. 술 못 마신 여자가 왜 그렇게 처맞게 이렇게 마셨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뭐 누구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여자분이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지금 너무 창피해. 일단 대외적으로 창피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세상 내가, 사내 연애도 안 하고 도도한 내가, 술 먹고 깔라대서 남자 자자고 했는데다가, 온갖 추한 모습 다 보였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부끄럽고, 이제 망했다 하고 정리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약간 그 일본 사람들 얘기할 때 혼내와 다떼마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고 이제 약간 대외적인 본 모습? 맞아요. 대외적인 모습으로 이제 좀 이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좋아. 그래서 뭔가 고백을 하고 싶은데 또 망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이미 망신 당한 데다가 또 따따블로 거절당해서 망신 당할까봐 두려우신 건데. 그래서 이제 뭔가 고백이라는 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내 쪽에서 다가가야 좀 성공 가능성 높아질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사내에서 이런 걸 저보다 직장 생활 오래 하신 써니님은 이런 케이스 들어보셨어요? 친구나 동료 중에? 이런 케이스 많이 들어봤죠. 다 어떻게 많이 되던가요? 목격했죠. 근데 이런 건 좀 사실 극단적인 케이스고 이렇게 나도 이렇게 자석한 건 처음 봤어. 그렇지. 나도 이런 건 처음 봤어. 이거 보내주신 분께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레어한 케이스긴 해요. 예. 우리 좀 특별해요. 저희 상담소 득템했어요. 그럼요. 이거 상담팀 메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진짜요? 네. 진짜 보내주신 그 청취자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귀한 상담 어디 가서 듣기 힘든데. 아무튼 정말 듣기 힘든 이 귀한 상담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있어요. 이렇게 사내 연애 케이스가 왕왕 있는데 보면은 이제 좀 안 좋게 끝나면 이제 결혼하는 거지. 좋게 되면 이제 결혼해서 맞아. 이제 사내에서 축복받고 뭐 부럽다 이러면서 부러움과 이 지시를 한 몸에 받고 결혼해서 예쁜 가정 꾸리는 것이 이제 어떤 뭔가 좋은 해피엔딩. 그런데 이제 안 됐을 때, 깨졌을 때.
이 사내 연애 커플 소문은 다 났는데 헤어졌어. 둘 중 하나 나가야지. 그치, 둘 중 하나 나가야지. 근데 그런 경우가,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보면은 여자분이 많이 나가요. 그쵸. 그 되게 이제 좀 짜증 나는데, 그 남자분은 뭐 되게 안 좋게 헤어져서 막 서로 사내에서 뭔가 이렇게 스캔들 같이 일이 커져도 그냥 대부분 남자들은 좀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근데 내가 이게 뭐 남자가 더 세다, 여자가 더 약하다 이런 정신 상태의 약함과 강함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그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는 게 있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자는 연애의 실패 자체 좀 흠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있는데 남자는 크게 영향 안 받는. 그게 되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현실이 좀 그렇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자고까지 해서 이렇게 뭔가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례는 저 처음이라 약간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가능성이 없을까요? 이분은 지금 이제 가능성이, 그러니까 관두든지 관둬라 또는 이제 해봐라 이런 말을 일단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아, 남은 일주일 왜냐하면 동안. 이게 TF팀이라는 게 각기 다른 부서에서 착출돼서 꾸려진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산이 되면 각자의 그 생활로 돌아가는 건데 일주일 일주일 남았다고 하면 그동안에 한번 사석에서 좀 만나보세요. 만나서 이제 컨셉을 잡아야 돼요. 컨셉을 잡아야 돼. 네, 사석에서? 네. 솔직히 말하면 이 남자분의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여자분의 원래 성격이 어떤지는 잘 그쵸, 모르는데 모르죠, 우리는. 이게 지금 썸녀랑 잘 안 된 것 같다고 하는 거 보니 지금 지속적으로 그래도 간혹 연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썸녀랑 잘 안 된 건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뭐 이렇게 뭐 얘기하다 나왔겠지 뭐. 아, 그쵸? 박대리 뭐 지난번에 술자리 얘기하던 그 아가씨랑 잘 돼요? 그랬더니 막 박대리께서 뭐 그냥 그래요. 뭐 별로 잘 안 될 것 같네. 뭐 이렇게 얻어 들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상황을 생각해 본 게 뭐냐면 TF팀에서 부하 직원과 이 호감남이라고 했잖아요. 4명밖에 없는데. 네네. 그럼 셋 중에서 이 호감남은 부하 직원 있는 걸로 보아. 조금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상사거나 조금 이게 뭐 연차 조금 대리나 높은 팀장이나 동기 뭐 부팀장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약간 둘이 1대1로 얘기를 나누다가 왠지 그 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둘이 그래도 연락을 두절하는 건 아니구나. 썸녀랑. 아니요. 이 사연녀랑 사연녀랑 호감남이랑 그래도 아예 딱 연락을 끊고 지내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해석이 틀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 남은 일주일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컨셉을 잡아서 호감남하고 밖에서 만날 기회를 한번 만들어라. 네. 근데 밖에서 그 만나야 컨셉이란 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죠? 정말 자기가 쿨하게 털털하게 나가려면 나가야 되고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아무 일도 없듯이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을 때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막 이렇게 속하려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야 너 아니면 아니고 가면 가고 이런 건데 그래서 저 말을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까지 했는데 솔직히 볼 거 다 봤잖아요. 네. 볼 거 남은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여기서 모른 척하고 지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솔직히 깨름직하잖아요. 털 건 털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귀어 보든지 간에 뭐 어쩌든지 아니요, 간에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런 얘기 안 하고 절대 안 하고. 사귀자 어쩌자 얘기 전혀 안 하고. 절대 안 하고. 이 남자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지 이 남자분도 이 여자랑 대화를 많이 해야지 좋은 게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조신하던 여직원이 자자고 땡깡 부렸으니 이거 어느 남자한테 가서 또 이랬을지 누가 알아요. 편견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 남자분도 여자분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얘 원래 이런 애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완전 까졌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정말로. 왜냐면은 정말 조신하게 있다가 술자리에서 모텔방 나가려는데 가지마 나랑 자고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남자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못 걷는데잖아. 지금 네 발로 걸었대잖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랬네. 이게 바꿔 생각해봐요. 남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남자 입장에서 고민인 거야. 사내에서 여자랑 잤는데. 지금 남자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잤는데, 이 여자 나랑 자자고 이렇게 했는데, 얘랑 나랑 만나면, 얘가 또 회식장에서 만취를 하면 또 다른 남자한테 이러겠지? 얘 원래 해픈 애인가? 그러니까 해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원래 이런 애인가? 얘랑 만나면. 원래 이렇게 술 먹으면 이렇게 좀 개념이 없어지는 애인가? 약간 되게 안 달라고 이렇게 외로워지는 사람이.
외로워지는 사람인가 싶으면 또 이건 아니거든요. 약간 나는 이거는 생각 못했어요. 이건 생각 못하고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과 될 수 있을 것인가 막 이 마음이 너무 지금 간절하게 느껴지잖아. 지금 A4 한 장이 넘어갔어요 사연이.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 봤어요 이 방송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과 될 수 있을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는 가능성에만 생각을 해봤지 네. 이 남자분이 여자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 사실 생각 별로 못했는데 연애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 남자분 입장에서도 좀 그렇죠. 깨름직하죠. 이 여자분하고 지금 TF팀이라고 해봤자 한 달? 예를 들어서 한두 달이죠. 한두 달인데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 참한 모습만 보다가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술 먹고 이 여자분께서 그쵸. 들이대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 원래 이런 애 아닌가 하면서 이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얘랑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그쵸.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만 해야 돼요. 온리 대화. 서로를 알아가는, 뒤늦게 알아가는 것.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둘이는 알았지만. 그치, 모든 걸 알았지, 이제. 모든 걸 알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 가슴과, 이 뜨거운 가슴에 뭐가 품어져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남자분도 고민일 거야. 왜? 이거를, 이게 좀 약간, 원래 이런 분이다 싶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돼요. 아무 일 없듯이. 남자도 원래 이렇게 원나잇에 좀 이렇게 일가견이 있으시구나. 남자가 제가 생각하는 남자 입장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제가 지금 이 사연녀가 약간 원래 이런 타입이다. 그렇게 판단이 서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남자도 고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그 타입이 아니라 조신한데 내가 좋아서 혹은 충동적으로 이랬으면 이 사람하고 얘기는 해야 되잖아. 어떻게든. 그렇지. 어떻게 이걸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몸 괜찮냐, 또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뭔가 이 남자분도 아리까리해. 네, 왜냐면 판단이 안 쓰거든.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온 저희 게시판,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개마고원님께서는요, 제가 볼 때 많은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사랑보다는 사연녀와의 잠자리를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좋은 지적. 네. 그치, 이제 약간 쉽다고 생각이 들죠. 생각이 들기가 쉽잖아, 이 여자분이. 그럼요,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성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남자의 속내를 잘 파악해야 할 듯 싶네요. 잘못하면 뭘 줘. 잘못하면 몸 주고 마음 주고 상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마고원님 올리신 글인데요. 약간 미인기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를 굉장히 압축해서 그럼요. 세게 잘하시네. 막 몸 주고 마음 주고까지 잘하시네. 네. 와이로님, 우리 맨날 그 사연 잘 올려주신 와이로님께서 올려주신, 글 보면, 몇 일 있으면 보지도 못한다면서요? 들이대세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요. 우리 장소팔님 오셨습니다. 상담계의 빛나된 민기님 나오셨음? 하이. 네. 하이. 정혜원님께서는요, 가게에서 듣고 있는데 민기님의 섹스! 발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나와서 다행이네요. 휴 하고 이렇게 눈물 이렇게 찍찍 올려주셨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런 방송이에요. 네. 민기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싫어도 들으세요. 근데 나 방금 나도 그 말 했잖아요. 네. 손님 지금 있었으면 어떡하지? 섹스? 아무튼 2030 그 여성 전용 연애 토크로 오늘 이어가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마고원님 말씀대로. 네. 그러니까 남자분이 이제 좀 별로 이렇게 질이 안 좋은 분이다. 네네. 이러면은 사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어느 섹파? 그냥 얘기하자. 그 섹스 파트너로서 그쵸. 이 관계를 그냥 어정쩡하게 우리 사귀는 건 아니지만 쿨하게 이러면서 데이트메이트 이렇게 좋게 말하면 데이트메이트지. 지만 사실은 네, 섹스 파트너죠. 그렇게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남자분에 대해서 또 여자도 이렇게 서로 잘 알아가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컨셉을 잡아서 그럼 이 여자분도 내가 원래 이렇게 막 가는 애가 아니야. 네. 예를 들어서 박 부장님이라고 쳐봐요. 박 부장님한테 내가 들이대서 원나잇을 해버렸어. 부장님 너무 갭이 커. 부장님 너무 커. 과장님? 팀장님. 약간 유능한 컨셉으로 가자고. 유능한 컨셉? 30대 팀장 된 거야. 팀장님. 약간 혀 짧은 소리 해야 되는 거야? 팀장님. 그러니까 박 팀장님이랑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이제 박 팀장님은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김민지 씨, 얌전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나한테 나 잡아당길 때 나 진짜 네. 무서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컨셉을 잡아서 만나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박 팀장님 제가 이제 완전 실수한 겁니다. 네. 라는 거를 이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충분히 있죠. 왜냐면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평판도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평판. 솔직히 남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사내에서 얘기 도는 거는 여자들의 입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남자들끼리도 막 그런 얘기 많이 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걸 또 신경이 쓰이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상대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지나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싫을 싫을 것 것 같아요. 같지. 제 성격상. 그래서 저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약간 이분이 약간 이런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사죄의 의미로 죄송하다고 밥 먹으면서 정말 저도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날 너무 내 자신에게 충격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먼저 자책을 하고 들어가세요. 제가 미친년이에요. 네. 제가 정말 가정교육도 잘 받고 자란 사람이고 저 이런 통금도 사람 있는 여잔데 통금도 있는 여잔데 이게 세거든. 통금도 있는 여잔데 저도 모르게 그랬다고. 저도 모르는 게 그날은 뭐에 미쳐서 네. 네 발로 길 정도로 술을 먹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뭔가에 끌려서 그랬다. 뭔가에 끌려서 그랬나 봐. 거의 울상으로. 정말 죄송하다. 읍소하는 자세. 자책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렇구나. 의식님께서 지금 게시판 올려주셨는데요. 뭔가 포인트 하나 짚어주셨어. 남자도 싫다고 하지 않았고 애인이라는 건 썸녀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썸녀와 사이도 안 좋다고 흘린 거 보면 남자도 꿍꿍이가 있어요. 그래요. 남자분도 마음이 영 없는 건 아님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남자가 여자 자자고 하는데 피할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피하실 거예요, 피디님? 네. 피한대. 이런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좋은 남자예요. 우리 김효준 피디님이 아주 좋은 남자예요. 네, 알아. 김효준 PD님은 좀 좋아요. 알아요. 근데 저분은 진짜요? 거의 그 황진이가 이제 막 들이댔는데 막 저리 가거라 하는 그 서경덕 있잖아요. 아니 서경덕? 거의 한 김유신급인데. 네, 거의 뭐 그런 철벽과도 같은 네. 이런 관념을 가지신 분이라 걱정 없어요. 저분은 정말 다 쳐내실 여러분, 겁니다. 저분 미혼이시죠? 네, 애인 있어요. 근데 역시 좋은 남자는 빨리 가져가더라고요. 지금 거의 좋아서 지금 이거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있어요. 어레인지를 못 하고 어레인지 계세요. 못 하고 계세요. 입을 가리고 웃고 계세요. 지금. 키보드에서 손 다 뗐어. 네, 진정하시고요. 되게 좋아하신다. 방송용. 네. 자, 우리 신이 내린 짱돌님께서는요. 청취하는 모든 남자들의 잠을 확 깨버리시네요. 사연에 여자분은 고민할 필요 없으신 듯요. 전혀 원나잇 한 거 아니라는 표현과 상대 남의 분위기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 분위기. 동태가 중요해. 동태를 파악하라.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저는 남자분도 네. 진짜 아니 근데 이걸 나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뭐 열여자마다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술 먹어 꽐라가 돼서 이성이 없는 동료 직원인데 네.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들이댄다고 해서 네. 그거를 해? 남자분들은? 그래요? 나 지금 이제 게시판에 계신 여러분들 좀 물어보고 싶어. 네. 남자분들 정말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데 그럴 수 있나? 마음이 없으면 안 하겠죠. 안 자겠죠. 근데 무슨 그게 이제 사단일 줄 알고. 그게 되게 조심스럽잖아. 네. 잘못하면 뭐 만약에 이게 이 상황 엄청 꼬였다. 그러면 뭐 상사가 뭐 성폭행했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 마음에 없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뭐 그게 별개인가? 자는 거하고 이게 사귀고 싶은 뭐 호감이 있는 거하고 별개인가요, PD님? 별개 아니래. 저 PD님 이상해. 어떻게 남자분도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제가 좀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술에 그렇게 취해갖고 여자가 그러는데 같이 좀 양심 없는 짓 아니야? 약간 그렇지.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영어 표현으로는 take advantage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긴 나요. 그래서 제가 좀 대화를 그런 얘기 절대 빼놓고 해보라는 건데. 아하. 그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 뱀뱀이를 좀 알아봐야 된다. 이 인간이 무슨 생각하고 살고 어떤 자세로 여자를 대하는지. 그치. 그리고 제가 지금 대화를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캐치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대화 자세도 나오거든요, 솔직히. 남자의 어떤
인성 있는 스타일이 대화 자세에서 나온다. 네, 그 둘이 밥 먹다가 맥주 한 잔씩 하다가 얘기해보면 남자 쪽에서 또 은근 먼저 던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파트너를 원한다면은 여지를 던진다는 거지. 여지를 던지거나 뭐 우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편하게 만나요. 편하게 사내에서는 그래 하고 밖에서는 편하게 봐요. 했을 때 편하게 봐요도 양쪽으로 갈리는 거지. 그치, 이제 편하게 본다는 게 우리 사교요가 있고 그냥 편하게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가끔 잠자리도 갖고 그래요. 이걸 나눠줄 수 있는 건데 이건 솔직히 본인이 캐치할 수 있거든요. 이거 캐치 못하면 정말 곰탱이에요. 이거 당해도 싸는 그거 촉등신이라고 촉등신. 그렇죠. 촉이 없는 거죠. 촉당해. 어떡해. 네. 이런 거 안 돼. 이거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 그쵸. 그 자리에서 이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 그쵸. 본인만이 나한테 파악할 수 있는 거.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나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남자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 연애나 자기의 삶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솔직히 남자 자신의 속 얘기를 한다는 거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는 표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기 성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자기 성향. 네. 자신의 성향이나 아니면 정말 섹슈얼한 부분을 되게 어필을 한다면 약간 그거는 냄새가 나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고백을 해서 성공하고 안 하고 요 문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냥 이제 일할 때 모습하고 지금 이제 둘이 어떻게 해서 이 여자분이 붙잡았건 어떻게 해서 원나잇을 하게 됐지만 이게 이 남자분이 호감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마지 못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여자 직원을 상대로 테이크 어드밴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이득을 취한 차원인지 이거는 약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지금 우리 게시판에 청취중님께서 올려주신 글 볼게요. 남자는 상대 여성에 대한 호감이 조금도 없으면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난 상대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건 또 그렇다. 그렇겠네요. 그치, 이제 나이트나 클럽에 가면은 약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염두에 두고 가시잖아요. 저는 안 가요. 안 가요. 저 지금 가요 무대만 봐요, 나이트. 거짓말입니다. 가요 무대 얼마나 재밌는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정말 재밌어요, 가요 무대가. 여자 쪽에서 편하게 얘기하고 만나보세요. 그쪽 남자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뽀미나빠님께서는 여자분이 계속 가려고 했는데 잡으면서 해장국도 같이 먹자고 했던 거 보면 남자도 여자분에게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보냈겠죠. 근데 저는 이 지점이 약간 해장국 지점이 좀 걸리긴 하는데 왜냐면 되게 젠틀한 행동이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이게 약간 자기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 직원인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여자 직원인데 원나잇하고 밥도 안 먹이고 그냥 버스 태워서 보냈다고 해봐. 그럼 자기 이미지도 버리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자기도 뭔가 양심이 찔리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맞아. 뭔가 이 상황을 클리어하게 마무리 좋게 딱딱 단돌이 하자는. 씨 그냥 편하게 봐요.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북엇국 먹으면서 되게 안 왔던 거지. 약간 그걸 놓쳤을 수도 있어. 북엇국 먹으면서. 말이 떨어지겠어요. 이 상황에서. 세상 쉽게님께서는 남자들을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합니다. 하자고 하면 일단 해요. 그렇다니까. 하자고 하면 일단 안 돼. 그래요. 또 행복한 비님께서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해석하는 건 좀 부질없다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부질없죠. 사실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부질없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는 약간 이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이 남자분 여자분이 좀 만나서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민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남자분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여자분도 약간 내가 원래 이렇게 어떤 여자인지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다는 거를 이제 단도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대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갈게요. 다비치의 사고 쳤어요. 사고 쳤어요.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안녕하세요. 저는 26의 대학원생입니다. 3년 사귄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남친은 저보다 3살 많은 직장인입니다. 제 남친은 일단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자상하고 주변을 잘 챙기는 모습에 반해서 사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모든 사람을 잘 챙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속상하게 해요. 남친 주변엔 저 말고도 여자가 참 많아요. 저랑 있을 때도 항상 카톡, 문자, 알람이 계속 울린답니다. 작년엔 다른 여자를 무려 소개팅으로 만나다가 제 친구한테 현장을 들키는 바람에 정말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친이 제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내가 순간 미쳐서 그랬다. 너밖에 없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서 넘어갔지만 그 일로 저는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미심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올해 초에는 꼬박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지에 갔는데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나요? 아, 이거 요즘 휴대폰 다 갖고 다니는데 3일 동안 전화 한 통은 못했답니다. 게다가 나중에 얘기하다가 무심코 그가 자기 입으로 부모님 모두 외동이라 삼촌이 없다고. 아, 이런 바보. 그래서 삼촌 돌아가셨다는 말조차도 다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죠. 언젠가는 제 친구랑 같이 밥 먹으면서 너무 친밀하게 굴길래 싸운 적도 있습니다. 일단 다른 여자만 보면 말이 막 술술 나오고 엄청 재밌어져요. 타고난 바람기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얘랑은 헤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걸리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남친을 만날 때 집안에 무척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남친이 나서서 도와줘서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친은 저에게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때는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고 남친은 여유로운 편이었는데 지금은 역전되어서 전 많이 안정이 되었고 남친이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헤어지자고 하면 도움을 받을 대로 받고 남친이 어려워지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나쁜 년이 될 텐데 그렇게 보이기는 싫어요. 사실 바람 안 피울 땐 정말 잘해주거든요. 게다가 마음도 약해서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남친 엄청 힘들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다 헤어지라고 난립니다. 그런 놈을 만나다니 너 바보 아니냐면서. 정말 바보 같긴 하죠. 근데 계속 만나자니 제가 죽을 것 같고 헤어지자니 이래저래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사연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사연이 올라오는 동안 이미 우리 게시판에는 막 답이 올라왔어요. 우리 새신랑형 달빛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염. 네, 하염. 새신랑형 달빛님께서 뻥을 쳐도 그러고 헤어져 거의 이거를 1초 간격으로 올려주셨어요. 오, 헤어지라네. 헤어져. 저 말해도 돼요? 말씀하세요. 뭐 어차피 뭐 나왔으니까. 이거 어째야 돼? 이거는 헤어져야 되고 여자분이 정신을 빡 차려야 돼요. 근데 여자분이 참 진짜 답답하다. 이거는 지가 진짜 나중에 이게 지금 제 친구의 나이가 똑같아요. 이런 분이 계세요? 제 친구도 이런 적 있었어요. 저도 그랬었고. 너님도 그러셨어요? 그럼요. 여러분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똥밭에서 구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꽃밭에서 구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내 남자 사랑하고 있어. 헌신적인 사랑이야. 너님들은 똥밭에서 구르고 있어요. 이런.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이거 자기 제살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근데 나는 참 이게 이 사연을 보면서 좀 답답하고 이 남자 친구는
이 바람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제가 근데 바람을 피우긴 피우는데 똑똑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삼촌 돌아가셨는데 장지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말이 돼? 그니까 이게 똥밭이라는 건데 어떻게? 제가 추구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바람을 펴요. 그래 핀다고 쳐. 그럼 들키지나 말던가. 머리가 좋아서 정말 교묘하게 거짓말이 튀어나올 수 없도록 하던가. 이게 뭐한 짓이에요. 지금 몇 번을 걸린 거예요. 몇 번을 걸려. 소개팅으로 여자를 만났대 세상에. 그러다가 이 고민녀님의 친구분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쵸. 이제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삼촌 돌아가셔서 3일 동안 이제 잠수를 타신 거예요. 이분께서 3일 동안 뭐 했는지 아직 몰라요. 근데 삼촌 돌아가셔서 장지에 따라갔다가 핸드폰 잊어버렸어. 핸드폰은 삼촌하고 같이 묻었나 봐. 어쩜 좋아. 이게 모두가 핸드폰 갖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뻥입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얼마 뒤에 자기 입으로 우리 양가 부모님 다 양쪽 부모님 다 외동이시라 삼촌 같은 거 없어. 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셨으니 이 여자분은 진짜 이게 진짜 일부지. 이렇게 이게 이제 큰 건이고 빵빵 터진 큰 게 이거고 자잘한 이제 거짓말이나 뭔가 이렇게 미심쩍은 행동은 사실 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치. 솔직히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3일 동안 어디 갔었을까? 여행 갔을 거예요. 펜션 다른 잡아서. 여자랑? 그럼요. 이런 사람들이 꼭 이래. 여자친구랑 펜션 이런 거 동할 거 안 가. 하지만 바람 피는 사람하고 펜션 잡아서 간다고. 어머. 그것도 스페셜한 방으로 막 이런 어떡해. 거 있잖아요. 별이 보이는 방, 바다가 보이는 방 이런 거 있잖아요. 시뷰 막. 풀스파 이거 해놓고. 헐. 진짜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막 욕조에 막 장미 이렇게. 장미 있고 막 아로마 오일 떨어뜨리고 나쁜 놈이네. 어떻게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네, 죄송해요. 나쁜 놈이에요. 님의 남자친구께서는. 아니 근데 저는 이 여자분의 마음도 좀 이렇게 되게 바보 같고 정말 이해는 돼요. 이게 만약에 민기 너님께서 이러신다면은 제가 진짜 도시락 싸고 쫓아다니면서 제 등짝이 나오지 않을까요? 등짝으로 이제 장구를 치겠죠. 그렇죠. 아주 그냥. 그랬겠죠. 그랬을 텐데 이게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이게 힘들었을 때 자기를 어떻게 좀 지원해줬던 사람. 네. 이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남친이 딱 나서서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보면 딱 다정도 병인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잘 챙기고 다정한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사람한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홍익 인간이야. 그냥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 다정함. 나는 너 여자친구 너에게 다정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겠지. 이런 자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여자분이 힘들 때 많이 이제 도움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헤어지자고 할 때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 헤어지자고. 그런데 정말 이제 몰려서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네. 너무 이성적으로는 딱 내가 헤어지자고 말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헤어지자 그러면 내가 찬 거잖아, 얘를. 네. 그러니까 얘가 잘못을 했지만 사실 그건 사라지고 내가 얘를 차고 얘한테 상처를 준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께서는 좀 그런 걱정을 나쁜 년 소리 듣기 싫어.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굉장히 커요, 지금. 나쁜 년? 나쁜 년 지금 딱 나왔잖아. 나쁜 년 소리 듣기 싫고. 근데 지금 헤어지자 그러면은 남친이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남친한테 도움 받고 뭐 이렇게 상황 좋았을 땐 사귀다가 상황 나빠지니까 남자 버린 나쁜 년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 관계에서 포지셔닝 당해서 끝나는 게 싫은 거야, 지금. 깝깝하네요, 진짜. 응, 그것도 있고 더하기 이분 아직 남자친구 많이 사랑해. 그래요. 내 말했잖아, 이게. 똥밭인데 모르고 꽃밭이라 부른다니까.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을 욕하는데 본인은 사랑이라니까. 그럼 이거 근데 나는 사실 저는 그래요. 이분한테 우리가 여기서 님 정말 이게 지금 똥밭에서 구르시는 거니까 헤어지세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분이 헤어질까? 못 헤어져요. 왜냐면 상담을 해줘봤자 소용이 없어. 답정너 기질이 좀 있으세요. 답정너 기질이 있으세요. 답정너라고 답정너. 답정너인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헤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 자체가 남들의 시선이 그런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자꾸 헤어지라고 하는,데 나도 헤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거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헤어질 마음이 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헤어져야겠다 생각이 들면 역전이 돼요. 내 마음은 확고해지고 남들은 뭐야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은 확고해져요. 근데 이거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헤어져라 어째라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해줘요. 왜냐면 어차피 지 맘대로 할 거니까요.
어차피 말해줘봤자. 네, 말해줘봤자 지원대로 할 거니까요. 근데 대신에 뭐 언젠간 헤어지겠죠? 이 커플도? 뭐 글쎄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겠죠? 네.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네, 있어.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만난 동안은 상처받지 말고. 근데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어떤 마음의 준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좀 보고. 이게 정말 나쁜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이 케이스에만 해당이 좀 되는 부분이지만 사람이 신발을 사러 갈 때 헌신을 신고 가지 맨발로 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새 신으로 가라 신잖아요. 어머 이게 뭔 소리야. 사람이 신발을 신고 갈 때. 사러 갈 때. 헌신을 신고 가지 맨발로 가진 않는다. 그렇죠. 쥐뿔도 없이 가면 안 돼요. 신발은 신고 가야죠. 신발은 새 거 살려면 내가 신던 신발은 신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다가 이쁜 게 있다. 신어야죠. 갈아 신어야죠. 그럼 저 이거 신고 갈게요. 이러면서 그럼 헌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매장에서 알아서 치우겠죠. 그건 여러분 상관할 게 아니에요. 비유가 장난 아니네요. 우리 게시판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웬일이야. 저 하음님께서는 한번 나쁜 년 되고 마르세요. 인생 길어요. 맞아요. 미치겠네 증말님께서는 왜 만나요? 미치겠네 정말. 그 종암동 조합원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남자가 문어다리구먼. 왜 이렇게 여자들은 이런 나쁜 놈만 좋아하지? 그런 남자는 버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또 검은별님께서 오셨습니다. 검은별. 민기님 검은별 알아요? 검은별이요? 응. 그게 뭐죠? 몰라요? 세드차 이런 데서 나와요. 검은별이라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검은별은, 지금 찾아보지 말고. 네. 살풀이 중에 원진쌀이라고 있는데, 미워하면서도 못 헤어지는 게. 원진쌀. 웬일이야. 상담하다 원진쌀 나왔어. 살풀이 나왔어. 네, 미워하면서도 못 헤어지는 그런 미운정이 드신 것 같아요. 정떼기가 힘드신 듯. 그래요. 그리고 히읗님께서는요. 고통을 즐기시나 본데 그냥 만나세요. 자존심 없고 현명하지 못한 여자는 스스로 그래야죠. 난 이런 충격요법 좋더라. 독하시다 이분. 저 약간 변태인가 봐요. 이렇게 좋아. 새신랑용 달빛님께서는 이거 100% 보험입니다, 여자분.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지금 이제 다른 여자들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맞아요. 어떤 이게 그래도 여자친구는 있어야 되니까 그쵸, 보험으로서 심심하거든요. 구여치는 그냥 이제 유지만 하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인데. 그러니까 여자분도 빨리 좀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남자친구는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데 나만 절개 지켜서 뭐 할 거야. 이게 뭐냐면은 절개? 또 진한 표현 나오셨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데이트를 해보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당장 이 사람은 이 사연녀는 이 남자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잖아. 정도 있고. 근데 세상에 정말 이렇게 해주는 남자 많거든요. 자기를 좋아해주고 나한테 되게 진실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분하고 굳이 이분한테서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사귄 남자?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 케이스도 한번 보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추럴 팔레트님께서는요. 헤어져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인데요. 예전 제가 20대 때 길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을 피가 나게 때리길래 친구한테 경찰에 신고하라 하고 저는 그 남자를 좀 말렸었는데요. 맞던 부인이 제 팔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원래는 착한 사람이라고요. 아주 씁쓸하더군요. 이거는 진짜 내추럴 팔레트님 말씀대로 극단적인 건데 이렇게 맞는 아내분들이 이게 계속 맞아. 남자가 계속 때려, 남편이. 네. 그러면서 뭔가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거나 헤어지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원래는 이 사람 착한데. 그래요. 지금 잠시 미쳐서 이런 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자기 바람 피거나 그러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제정신 돌아왔을 때는 또. 잘해준다, 이거잖아요. 엄청 또 사과를 하면서 이 남자분도 무릎 꿇었대잖아. 잘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약간 스스로를 속이는 거지. 관계를 깨는 거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가 두려우니까 이 남자가 가끔 제정신 돌아와서 잘해주는 모습이 이 남자의 본 모습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 합리화하면서 뭔가 이 관계를 깼을 때 위험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추럴 파이트님 말씀하신 건 이제 정말 그 폭력 남편의 극단적인 예지만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고민녀님께서도 좀 그런 거 아닌가. 약간 그래 보여요. 그러고 이제 게다가 거기에 플러스 더해져서 이 남자가 옛날에 나 도와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빚졌다는 마음, 그런 부채감이
아직도 굉장히 크고 결정적으로 민기님 말씀대로 아직 이 남자를 사랑해. 이 여자는. 어쩌면 좋아. 와이로님께서 게시판 올려주셨는데요. 헤어지세요. 여자분들 간혹 바람둥이 기질 잡겠다고 하면서 나한테서 저 남자가 안정을 취하겠지 하는데 이것도 그거 미친 짓입니다. 이 누구라고 이거? 와이로님이요. 우리 와이로님. 우리 와이로님 예리하시다. 정말 이래요. 제가 이랬었어요. 아, 네? 제가 알아요. 제가 이랬어요. 이 남자는 날 만나서 변할 거다. 내가 이 사람 바꿀 수 있을 거야. 날 만나 정착할 거야, 나한테.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이거는 나라님도 못 바꾸는 게 사람이에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연애에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쵸. 그렇고 제가 지금 저렇지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뭔가 서포트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저 곁을 지켜주면 바뀌겠지. 그런데 그 둘이 사귈 때 안 바뀌어요. 절대. 새로운 남자나 새로운 여자 만나면 바뀌어. 만나면 그래요. 나 말고 새 사람 만나면 바뀌어. 맞아요. 지금은 새 사람이 되게 업그레이드하는 중이라서 어떡해.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 캣24님께서 좀 마음에 드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데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간관계의 가불관계에서 맞아. 의리되면 소가 고삐에 끌려가듯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분은 본인이 더 많이 좋아해. 그리고 본인이 처음 관계 시작할 때 이 남자분한테 뭔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빚졌어. 부채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는 갑이고 여자는 의리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의리되어서 지금 끌려가는 거. 맞아. 이거 민주당에서 나서서 이제 또 의를 위한 행진곡 해줘야 되는데. 저 신청하세요. 이거 을지로위원회. 제보하세요. 을지로위원회 열려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계부채 상담 다 해드립니다. 해드립니다. 법률 지원 다 해드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우리의 결론은 일단 헤어졌으면 좋겠어. 네, 제 친구라면 정말 헤어지라고 기대할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해. 정말 헤어지라고 하고 싶어요. 되게 독한 말 하거든요, 저는. 독하게 그럼 만약에 민기님 친구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자존감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부모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너의 부모님을 생각하라고? 네, 너네 부모님이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고 널 그렇게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라고 너를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우신 거 같냐고. 네 부모님이 이 꼴 보려고 너를 키우셨겠니? 너 어렸을 때 사진 보라고. 부모님이 너 안고 있는 사진 보면 싹 달라질 거라고. 근데 솔직히 그게 제일 먹혀요? 저는 먹히더라고요, 친구들 보면. 맞다,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 자존감이 되게 낮아진 상태라서, 여자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연으로 잘은 모르지만, 좀 그런 상태이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분들이 본인을 이렇게 희생하는 연애를 하면서, 내가 뭔가 이 남자에게 베푼다, 희생한다. 뭔가 이 연애가 이게 정말 진흙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진짜 답답한 게 자기가 마더 테레사인 줄 알아요. 마더 테레사. 연애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이분은 그러니까 연애가 아니라 약간 어떤 자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는 사실 이분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네. 저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가서 김 PD님이랑 가서 우리가 셋이 뜯어 말릴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해.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너무 힘들고 정말 이 만나면서 죽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인연의 사슬에 이렇게 이어서 끌려가고 있는 거고 이런 희생이나 이건 자선 사업이지 이건 사랑이 아니다. 네. 그러면 이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헤어지시든 안 헤어지시든 메일 한 번 더 주세요. 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음악 듣고 갈까요? 네. 음악은 서인영의 나를 사랑해줘. Love song. Let's go. 그대 없는 하루는 길고 어두운 터널처럼 자꾸 내 맘을 주여. 뱃살들이 출렁인다. 젖살들은 흘러내려. 남자들아 명심해라. 배 나오면 끝이다. 바디뷰 있자. 배 나온 아저씨도 바디뷰 있자. 젖혀진 총각들도. 잠시만요. 우리 오빠 바디뷰 입고 가실게요. 싱글벙글 웃는 여친. 오빠 짱.
자신감도 수직 상승. 남성 전용 보정 속옷 입어보자 바디뷰. 살아있는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님, 민기님. 상담소에 메일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일단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두 남자를 동시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우선 첫 번째 만나는 남자는 햇수로 4년째인 애인입니다. 외모도 성격도 모든 게 번듯하고 여전히 저를 만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자친구예요. 둘이 정말 잘 사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의 직장 때문에 1년 반 전부터 각자 다른 지방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게다가 주말 출근이 맞물리면서 일주일에 딱 하루 볼 때가 되었고요. 어떤 주는 그나마도 못 만나는 때가 생겨났습니다. 중년의 기러기 아빠 같은 소리지만요. 친구도 없는 타지에 혼자 나와서 남자친구도 자주 못 보니까 많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커피 마시는 취미가 생기니까 그럭저럭 적응해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회사 창립일에 사단이 났습니다. 쉬는 날에 괜히 일찍 나와서 조조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제가요. 극장은 사람이 정말 없었습니다. 같은 줄 끝에 저처럼 혼자 온 남자까지 딱 두 명이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그 남자분이 따라와서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남자분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평일 퇴근 후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맥주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사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저하고 있어요. 막상 극장에서 번호를 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밥 먹고 술 먹는 것까지도 괜찮았는데 이미 남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만날 자신은 안 나더라고요. 제 태도가 미적지근하자 그와는 한두 달 전부터 좀 잠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메일을 쓰는 이유는요. 여전히 그 남자를 못 잊어서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냥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이 주었던 설렘이라 생각하고 금방 잊겠거니 생각했는데 제가 뭘 잘했다고 아직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해요.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요. 지금의 남자친구도 너무 사랑해요. 이것도 진심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면 여전히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하고 사실 이 관계가 끝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난 남자와 다시 연락을 하고 만나기 시작한다면 그땐 지금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도 모르게 핸드폰에서 그 남자의 연락처를 열었다가 또 이성의 끈을 잡고 겨우겨우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도 제 마음이 위태위태해요. 언제라도 이성을 잃고 연락을 하고 말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못 믿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도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헤어지고 싶진 않아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지만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 어떡하죠? 네, 우리 세 번째 사연 들어봤어요. 두 남자를 동시에 좋아하시는 우리 고민녀 네. 넘버 3님께서는 이분 정말 진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글에서 이분 상담킴으로 이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메일을 2번 주셨어. 메일을 주셨는데
주시고 잘 읽었어요. 거의 네. 바로 읽었거든요. 네. 제가 계속 상담팀 메일을 열어놓고 기다려서 딱 너무 사연이 진짜 고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람을 피운다고 쉽게들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민인 거야, 본인은. 그치. 남자친구도 정말 좋고 이 남자도 왠지 뭔가 해보고 싶어. 근데 진짜 너무 괴로워. 이런 게 느껴서 잘 읽었는데 정말 금방 메일이 또 왔어요. 그래서 또 열어보니까 어머 제가 실명으로 메일을 보냈네요. 귀엽다. 익명으로 나가는 거 맞죠? 하면서 눈물 막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귀엽네. 당연히 익명으로 나가십니다. 그럼요. 우리 고민녀 넘버 3님. 네. 그리고, 저희 상담팀 메일로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이제 사연이 어떻게 나가느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너무 디테일한 상황이 있잖아요. 네. 이건 누가 들어도 저 집 얘기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10남매에 제가 막내고요. 뭐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골에서 뭐 고추 농사를 지으시고 막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누가 들어도 정말 이렇게 지나가다 쓱 들어오는데 이거 민진의 얘기 아니야?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이건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약간 윤색을 해요. 네. 이게 조금 다듬어요. 이렇게 디테일 같은 거를 만약 뭐 10남매의 막내다 이런 거를 대가족 중에 뭐 막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공지를 드리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상담의 큰 줄기 어떤 이렇게 고민의 포인트가 되는 문제들은 이제 살려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일단 심성이 순진하고 착한 여자. 그래서 묻어나요. 이분의 순진함이. 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랑 조금 썸을 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 하시는 거지. 약간 그게 금기. 금기. 정말 내가 나쁜 년. 약간 비아치 되는 느낌. 비아치. 비아치 되는 느낌. 그런 거 가지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지에 나와서 외로워서 그러시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타지에 나와서 외로워서 약간 이렇게 싹 홀린 거다. 네.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저도 약간 좀 모르겠어요. 민기님이랑 비슷한 생각인 게. 이 사연을 보고 딱 느낀 점 뭐였냐면 우리 여행을 가잖아요. 네. 여행을 가면은 사람 살짝 미쳐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약간 오그라드는 것들을 가끔 발견할 많아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멀쩡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몸과 마음이 싹 풀어지면서 맞아, 이상. 복장도 굉장히 과감해지고 형광잠바 입고 나타나고. 막 말도 안 되게 막 레깅스 위에다가 막 반짝이 붙은 막 이렇게 찢어진 완전 반바지 막 대박. 이렇게 청 반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막 본인이 막 걸그룹이야. 맞아. 나이 막 40대인데 본인이 맞아. 걸그룹이야 막. 이러고 막 갑자기 막 머리에 막 브레이드 같은 거 막 이렇게 달고 막 이게 뭐 헤나 같은 거 막 이렇게 떡칠하시고. 맞아, 헤나. 제발. 그러니까 뭐 동남아 가시면 많이들 그러시는데 좀 이렇게 새로운 상황,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여행지에선. 그리고 뭐 모든 상황도 환경도 다 이제 새로 와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한이 있고 난 여기 좀 있다가 떠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내가 평소에 저지르지 않았던 일, 내가 하지 않았던 말, 내가 입지 않았던 옷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분도 그런 그 여행자의 그 들뜬 마음 그런 게 좀 있으신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기한을 갖고 지금 이 부임지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다니고 이제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시다가 남자친구분하고 굉장히 사이도 좋고 정말 금슬좋게 맨날 만나면서 이제 진짜 좋은 관계를 갖고 계셨는데 네. 이렇게 나를 아는 곳이 없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혼자 조조 영화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들뜬 상태에서 누가 전화번호 달라니까 이게 딱 줘버리신 거지. 그리고 이 남자분 지금 이제 약간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이 새로운 남자분을 몇 번 만나셔서 얼마만큼 아는지 그것도 힌트가 안 나와 있어요. 뭐 맥주도 마시고 뭐 밥도 먹었다. 한 세네 번 만나. 한 뭐 많이 만나봐요? 한 달 동안 만나지 않았을까요? 대충 about? 한 달 동안 한 5, 6회? 5, 6회? 뭐 주에 한 번씩 만났다고 치면은 한 4, 5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분이 좀 이런 죄책감 많이 없으신 분이라면 저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 별 문제 사고 안 치시고 앞에 1번 사연처럼 사고 안 치시고 이거 1번 사연자님 비싸는 거 아니고 그냥 편하게 만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또 상대는 그 마음이 아니니까. 그치, 상대 남자분은 사귀자고 하는 거니까 이분은 그건 좀 아닌데. 만약에 이 남자분을 그러니까 지역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지역남을 정리하고 싶다면 지역남. 지역남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본인이 마음 딱 정하고. 아, 뭐라고? 내 남자친구 있다 원래. 아, 남자친구 있다. 그럼 그쪽에서 반응이 오겠죠. 정말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 이 사연녀를. 그럼 상관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알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이걸 정리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 여자분이 되게 외로워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게시판이 또 폭발하고 있어요. 오늘 민기님이 나오셔서 이게 연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되게 몰입도가 지금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게시판 한번 읽어볼까요? 신이 내린 짱돌님께서는요. 이건 남자들의 바람 패턴인데? 크크. 선택의 맞아. 기록에 서 있네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 하셔야죠. 행복한 고민이네요. 야옹야옹님께서는 이 여자 뭐냐? 남친도 그러고 있다 생각해보고 결정 내려보세요. 강하신데요? 토토삐삐 엄마님 안녕하세요. 처음 남친과 사귈 때도 그런 설레임 가졌음을 잊지 마세요. 그 남자에겐 새로운 사람이라 가지는 호기심과 설레임이 더 클 거예요. 지금 약간 민기님이랑 비슷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고 새로운 곳에서 만난 새 사람이니까 또 한참 외로운 중에 만난 사람이니까 뭔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조금 호기심적인 면이 더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미치겠네 증말님께서는 일단 여성분이 남친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남자에게 연락하세요. 그게 지금 남친에 대한 예의 같네요. 남친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마음을 뺏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있을까요? 가끔 이렇게 혼동이 오는 부분은 있어요. 가끔. 왜냐하면 4년씩이나 만났으면 새로운 게 자극이 필요한 때긴 하거든요. 그래서 홀라당 할 수는 있어요. 잠깐. 만난 연차로 보면은 약간 좀 너무 익숙해졌다는 느낌이 그쵸. 들기가 쉬운 약간 권태기? 레임덕? 왜지? 이제 연애도 레임덕이 있다고. 무슨 남친 선출직도 아니고. 남친 대통령이야, 레임덕 같은 거.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이분이 의문시 하시는 거는, 네가 진짜 남자를 사랑한다면, 네 남친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남자에게까지 이렇게 번호를 주면 안 돼, 솔직히. 뺏길 수, 그러니까 번호를 준 거 자체가?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번호를 왜 줘요? 남친을 사랑하는데. 남친이 나와보면 좋다는데, 번호를 왜 줘요? 그러니까 약간 그 호기심 확 끌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갈등하다 재다가 준 거라니까. 두림 백도리님께서는요, 강신주 박사님이었다면 둘 다 만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강신주 박사님은, 우리 또 이제 한참 높은 상담을 하시는 우리 이제 강신주 박사님 상담도 참 재밌어요. 네, 이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통찰력, 뭔가 이렇게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거 이상의 뭔가 이렇게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네, 그 저는 그분 상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신주 박사님이라면 아마 둘 다 한번 만나봐라. 그러실 수 있어요. 하셨을 것 같아요. 정혜원님께서는요, 오래된 익숙함과 새로운 설레임의 기로에 서다. 오래된 익숙함이 더 안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사람은 설레임 때문에 처음에는 좋겠지만 그 후의 일은 예상할 수 없어요. 이분 말도 맞아요. 왜냐면 이 사연녀가 이 지역남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엄청 소가리를 할 거예요. 그런 예언은 왜 또?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미안하고 그가 잘해줬는데 막 이런 막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구남친에 대한 이 미안함과 추억들이 떠올라서 괴로워할 스타일이에요. 이 여자분 지금 글 쓰시는 스타일을 보니까 약간 그래요. 지금 약간 선덕선덕하고 뭔가 새롭고 4년 만에 새로운 남자가 내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치, 지금 현재 남친분과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정이 떨어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여기서 헤어지잖아요? 네. 이 여자분이 더 미친다니까. 헤어져 놓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뭔가 이 현재 남자분이 뭐 잘못하거나 서운하게 해서 이 여자분이 뭐 쌓였거나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관계가. 근데 지금 둘은 여전히 그냥 스틸 고잉 온 잘 사귀고 있는데 이 여자분만 새 남자 만나서 마음 들뜨신 거야.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메가스토님께서 권태기 레임덕 빵 터졌다. 감사합니다. 터져주셔서. 한 분이라도 터져주신다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살아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럼요. 결혼은 더 심하죠. 결혼 더 심하니? 너 해봤니? 제가 미혼입니다만. 결혼은 좀 더 심할 것으로. 이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연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 7년 차고 민기님도 아시겠지만 준수한 남편이 있는데. 진짜 세상 최고의 남자. 진짜 사랑해요. 이름 말하면 안 돼? 아무튼 근데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네. 우리 둘만 보고 살기로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네. 다 안 되지. 그런데 이게 좀 저 사람한테 좀 지루하지 않을까? 나만 보고 살면은 좀 재미없지 않을까? 뭔가 이게 다른 아가씨랑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이러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하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제가 아는 어떤 저명한 교수님께서는 네. 모든 인간사 번뇌의 근원이 한 남자가 한 여자만 만나야 된다. 일부 일처제에 있다고 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되게 연세 드시고 되게 이제 좋은 가정생활 하고 계신 분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여자분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민기님이랑 이제 게시판이랑 다 이제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여자분이 어떤 마음이 지금 이게 이 남자분에 대해서 새 남자분에 대해서 지영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러니까 외도를 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만약에 지영남에게 고민을 한다면 전 남자친구랑 눈물의 이별로 정리를 하고 이를 악물고 정리를 하고 전화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러지 말고 일단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시고 네. 휴가를 내시든지 뭐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지금 현재의 남자친구분과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을 같이 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좋아요, 그것도. 네, 저도 이걸 약간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뭐 해답의 하나로서 네.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거 같니? 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선뜻 받아들이는데? 왜 설레임, 이 분이 또 의외로 설레임에 목마를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랑이 아닌 그런 자극적인 설레임? 썬덕썬덕한 느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이 원래 본진이라고 하면 본남친? 원래 남친하고 헤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이분은 절대 못 헤어져요. 이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그냥 흔들리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지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도로도 모르고 이 동네가 뭔지도 모르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있는데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나한테 접근을 해요. 솔직히 사람이라면 흔들리게 돼. 그렇지.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막 사귀자고 먼저 대시도 해주고. 그럼요. 이게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남자가 자기한테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 끝에서 영화 같이 봤는데 저 전화번호 좀 관심이 있어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럼요. 지금. 얼마나 계속 설레요. 몇 년 동안 안정된 연애를 해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주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 쌓여서 쭉 그냥 좋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혜성 같은 자극이 빠방 밀려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극이 너무 큰 나머지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사랑의 무게, 이 사람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약간 판단이 흐려지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한번 휴가를 내든지 뭘 하든지 그냥 주말을 맞춰보든지 어떻게든 해서 남자친구랑 뭐 여행을 가보든지 아니면 뭐 정말 둘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빼서 남자친구에 대한 자기 마음을 좀 확인하고 이 사람의 존재를 정말 오랜 시간 가까이 느껴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남자친구랑 지내보면서 내가 이 사람 포기할 수 있을까? 새로운 남자를 택했을 때 어떨까? 이런 뭔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서 남자친구가 좀 이렇게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보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좋죠. 네, 좋니? 우리 민기님 좋대. 좋아요. 제 성격이랑 너무 다른 분이라서. 만약에 민기님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저는 뭐 그냥 맞나? 평일엔 지영남, 주말엔 본진.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아니에요. 동네 친구 한 명 생겼다고 생각하죠 뭐. 사고만 안 치면 되죠. 근데 사고만 안 칠 수 있어요? 저는 안 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술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치킨도 먹지 마. 보면 안 되네 그냥. 네, 카톡만 하세요. 사람 마음이 그게 안 돼요. 그래요. 얼굴 가까이 있고 얼굴 보다 보면은 사심이 생기기 마련이야. 그렇죠. 그리고 둘이 다니는데 얼마나 또 붙어 다니겠어요. 그렇지. 아무도 모르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낯선 그런 지역에 가면은 마음이 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맞아요. 우리 게시판 한번 볼까요? 네. 구포나루님께서는요. 누구나 연예인이나 길 가는 다른 멋진 이성을 보고 우와 저 사람 참 멋지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사귀지는 않습니다. 연애 많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친이 특별히 나쁘지 않다면 남자 특별히 재벌이세 아닌 다음에야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길. 그리고 양다리는 언제나 결말이 안 좋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양다리 결말 안 좋다 항상.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앞에 말을 했지만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네, 내 눈에 눈물, 피눈물. 피눈물. 아, 그런 사례들 많이 보셨나 보죠? 많이 당했죠, 제가. 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수많은 남자들의 트레이닝이 저를 하다하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남자분들이 민기님 눈에 눈물 뺐어요? 장난,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대못까지 박았어요? 예. 어떡해. 대못을 박더니 또 한 놈은 드릴로 박더라고요. 어떡해. 괜찮아요. 카처 전동 드릴로 막 네, 박았어? 제 심장은 크로마트였어요. 크로마트. 이게 민기님이 이제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네. 수많은 이제 고난의 트레이닝 이게 쇠도 이게 담금질을 해야지 이제 칼이 그럼요. 되는 것처럼 칼이 되었군요. 불로 지지고까지. 네. 또 우리 게시판 한번 볼까요? 지금 막 소설 쓰시고 계셔, 게시판에서. 누가? 서태지님이, 근데 남친도 새 여자 생겼다면, 두둥. 아우, 이분 그냥. 그런데 알고 보니 지방 남자의 전 여친, 두둥. 이 뭐야, 이분들. 이거 거의 아내 유혹 수준인데? 어떡해. 연애는 한 사람한테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사랑과 정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 양다리 힘들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체력 소모도 크고, 그리고 이제 뭔가 커요. 이렇게 이런 말이 헛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잖아요. 진짜 조심해. 머리 좋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부지런하고. 근데 이분은 약간 지역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친은 서울에 있고 나는 예를 들어 얘를 부산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주중에는 이제 부산남을 만나시고 이제 주말에 서울에 가면 남친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약간 이 양다리를 타는 게 좀 수월하긴 할 거예요. 수월하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만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썸남과 남친이 같이 있는데 썸남하고 홍대에서 데이트하다가 남친한테 딱 걸릴 수 있잖아. 그건 멍청한 루트를 찾아. 홍대 왜 가,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루트. 홍대는 안 가겠죠. 그럼요. 홍대를 가고 싶으면 상수는 합장을 가세요. 연남동도 요즘 핫해요. 연남동 가세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 트위터로 문의하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분께는 참 고민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착해. 지금 게시판에 보면은 바람둥이다 막 이러면서 조금 약간 비난하시는 분도 계세요. 몇 분 계시고 이제 남자가 불쌍하다. 남친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이 여자분 태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뭔가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치, 사람한테 그런 게 끌리는 있어요. 건 내가 컨트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연애를 잘하고 있다는 거는 그냥 정말 둘만 보고 잘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둘만 보고 아무런 그게 사건이 없이 잘하고 있으면 최고 좋겠지만 이게 약간 위기란 말이죠. 위기. 그쵸. 이런 위기를 각자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둘의 관계를 지키느냐. 네. 사실 이게 진짜 연애 잘하는 거 아닐까요? 인생을 맞아요. 잘 산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 정말 별일 없이 산다? 이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복이 당연히 있는데 이 기복을 내가 진짜 회사에서 잘리고 망했어. 또는 이제 남친이랑 헤어져서 너무 슬퍼. 이런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시 일어서느냐고, 어떻게 충격을 좀 덜 받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느냐지, 이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우리 너무 잘 사귀고 있었어요.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민기님하고 이제 동의한 대로 한번 지금의 남자친구분과 좀 진솔하게, 시간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외로우신 마음도 좀 달래고 지금의 내가 이 지역남한테 끌리는 것이 정말 이것이 새로운 관계를 바라는 정말 이런 끌림인지 아니면 외로워서 그냥 어떤 외부 자극이 띄고 오니까 헉 하고 반응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남자친구분과 한번 좀 시간을 보내보시는 게 어떨지
그렇게 제안 드리고 그냥 마무리할까요? 그럽시다. 그럽시다. 네, 세 번째 사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음악 듣고 갈게요. 음악. 인피니트가 부릅니다. 네가 없을 때. 네가 없을 때. 이 노래 좋아? 나 좋아. 나 프라이머리 좋아해. 네가 없을 때, 내 속에 타는 시간 없을 때, 또 계속 기다려 네가 없을 때, 다 그 나인데도 어리숙해. 널 바래다 주고 홀로 밤길을 거닐 때, 잘 가라는 네 문자에 또 웃게 돼. 네가 너무 안녕하세요. 김선님, 민기님, 24살 대학생입니다. 연애 고민 들어주신다고 해서 메일 보내봅니다. 제 고민은 연애 고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사실 연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떡해. 네, 24살이나 먹었는데도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못소리시죠? 게다가 제가 생각해도 사람 대하는 요령이 정말 없긴 합니다. 특히 남자를 대할 때는 제가 생각해도 바보 같을 만큼 어색해져요. 저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과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 앞에서 저는 거의 얼음이 됩니다. 반응을 못하고 이상하게 더 쌀쌀맞게 굴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 사무실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마주쳤어요. 민지야, 이거 네가 다 들고 가는 거야? 무겁겠다. 야, 내가 들어줄게. 아니야. 안 무거워. 괜찮아. 야, 안 무겁긴 뭐가 안 무거워. 야, 이런 건 다른 애들이랑 나눠 들어야지. 야, 이리 줘봐. 같이 들자.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들 수 있어. 좀 줘봐. 야, 나도 내려가는 길이니까 같이 들고 가자. 응?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들고 있는 짐을 모두 계단에 쏟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그래서 괜히 그 친구한테 짜증을 부렸네요. 괜찮다니까 왜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미안해. 저 진짜 진상이죠.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같이 치워주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호의를 거절하고 짜증까지 내다니 속으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 뒤로 저에게 말도 걸지 않고 마주치면 피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고 이런 제 모습이 찌질하고 속이 상하지만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 꺼내기도 우습고 아무튼 전 이런 식이에요.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남자들, 친구든 선배든 남자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걸 무척 어색해합니다. 속으로는 반갑고 좋으면서도요. 얼마 전엔 친구 생일 파티를 하러 클럽에 갔는데 거기서도 저 완전 벽에 딱 달라붙어서 3시간 동안 버진 피나콜라다만 훌쩍이며 집에 왔어요. 버진 피나콜라다. 버진 알코올 거의 없는.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저보다 덜 이쁘고 스타일도 별로인 친구들도 클럽에서 남자들이랑 말도 잘하고 춤도 추면서 재미있게 잘 노는데 전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너무 바보 같고 이런 제가 싫어요. 24이 되도록 연애도 못 해봤다는 거 솔직히 창피하기도 하고요. 라디오 상담이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 외모는 그렇게 빠지는 편은 아니에요. 날씬한 편이고 옷도 나름 잘 입고 꾸밀 줄도 안답니다. 이게 문제네. 죄송해요. 이거 진짜 잘난 척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외모 때문에 연애 못하는 건 아니라고요. 언니들 저 어떻게 하면 연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요. 우리 24살 고민녀님. 네. 귀여워요. 일단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고민녀님 사연 읽으시는 동안에 우리 게시판에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소팔님께서 오늘 대세는 민키씨. 민키씨 대세로 감사합니다. 인정받고 있어요. 서태진님께서는요, 사연 읽는 목소리 귀염 폭발이네. 민키씨. 감사해요. 딱 내 스타일. 히히히. 감사해요. 종암동 조합원님께서는요, 김선님 목소리 남자 같아. 남은 씨는 어디에? 현재 진행자분들 누구시죠? 이렇게도 물어보시는데요. 현재 진행자는 김성,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월요일날 진행하고 있는 저는 김선이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
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나무님이 급한 사정 생기셔서 민기님과 함께 2030 여성 전용 연애 특집으로 여탕이에요, 여탕. 꾸며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스튜디오 사진 안 올라오나요? 민기님 보고 싶어요. 개마고님께서 네. 올리셨는데요. 트위터 제 계정 골뱅이 트위팅 써니 가시면은 민기님과 저의 그 한껏 그 리터치 뽀샵된 엄청 했죠. 예, 내가. 엄청 했죠. 막 피부에 배고 굴러 다녀요. 막. 분명 예. 기름도 칠했는데. 아무튼 뽀샵된 저희의 그 스튜디오 인증샷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사연 우리 들어가 볼까요? 우리 귀여운 우리 24살 못쏠려님. 네, 못 쏠려. 귀여워요. 못쏠려에다가 약간 철벽녀 느낌 있어요. 많이. 근데 많이? 이게 정말 자기가 안 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돼서. 정말 자기도 안 자기 돼서. 이런 내가 싫어. 너무 싫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경우 노력해야 돼요. 아, 노력해야 돼. 많이 해야 돼요. 약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나타나요. 이런 없어요, 해법?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팔자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야, 이거 말 조심해야 돼요, 민기님. 진짜예요. 왜냐면 막 여기 지금 막 게시판에 막 나는 40인데 못소리인데 어떡하냐, 막 이런 분 올라오실 수도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40 부록은 제가 못 건드리겠고. 어떡해. 제가 부록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로 이 24살까지는 제가 커버 쳐드릴 수 있어요. 그치. 민기님 26살. 네. 제 26살 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민기님 뭐 했어요? 24살 때 누구랑 연애하고 있었어요? 저. 흑역사인가 또? 김계장이랑 연애하고 있었어요. 김계장? 네. 제 가슴에 드릴을 박은 게 김계장이에요. 그분이 카처 드릴로 이제 박으신 분이 그분이세요? 예, 전에 첫 회 방송할 때 제가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유부녀와 바람이 났던, 무려 아이가 있는, 이혼도 안 한. 대박. 그분이하고 사귀었었어요. 아까 민기님의 남친이 유부녀와 바람이 나셨다. 3살 연상에. 어머, 웬일이야, 이거. 그래. 사랑과 전쟁이네, 이건? 네, 그게 그랬죠. 아무튼 저는 그랬는데, 저 이 마음 이해해요. 제가 고3 때 이랬어요. 고3 때 연애 못해서 고민했어요? 이래서, 아니, 철벽 쳐가지고. 철벽 쳐가지고. 너무 좋아요. 고3 때 공부해야지, 뭐, 철벽 쳐가지고. 고3 때는 잠을 자는 거예요. 수능을 대비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네. 저 담임 선생님이 저 밥 먹이라고 깨웠어요. 야, 김민지 밥 먹으라 그래, 깨워라. 너무 웃긴다. 네, 아무튼 고3 때 그랬어요. 이런 마음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이 고민녀님께서 좋아하는 과 남친 친구가 민기야 내가 들어줄게 이랬는데 막 괜찮아 이러다가 다 쏟아버리고 괜히 짜증내고 이거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뭘 해보자. 이런 상황, 이런 시츄에이션이 자기한테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한테 잘해주고 내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뭔가 하는 상황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다. 네. 이게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있는데 사랑을 잘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경우도 또 문제가 되고 또 힘들어지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이 연애의 잼병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웃고 상냥하게 대하면 내가 쟤를 좋아하는 게 티날까봐. 정말 1g 티가 안 나는데 지 혼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애기 같아. 이 심리가, 이 여자분의 고민녀님의 심리가 그래요. 너무 애기 같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웃긴다.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멘션 보내면 제가 하드 트레이닝 시킬 수 있어요. 하드 트레이닝. 엄청 시켰어요, 제가. 민기님이 처음에 이 사연 보고 딱 하는 말이 혀를 끌끌차면서 나 이 사연 보내시면 눈물 뺄 수 있어. 이거 본인 노력해야 돼요. 네, 노력해야 돼요. 이게 타고난 여우기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술만 한 잔 딱 마셔도 눈이 풀어진 애들이 있거든요. 눈이 풀어지고 쌍꺼풀이 풀리면서 동공이 확대되고 홍채가 작아진 애들이 있어요. 지금 약을 한 거야? 동공이 확대되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이 아니면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어렸을 때 이분이 철벽 치시는 게 저랑 좀 비슷하네요. 많이 그랬죠. 스크크 대학의 철벽녀 김선님이시죠. 제 이맘때 스크크 대학의 철벽녀였는데 약간 민기님의 진단이 맞는 것 같은 게 남자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이러면 되게 아싸 싶고 기분 좋기는 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맞아. 방금 이제 몰라. 괜히 잘못 반응했다가 바보같이 보일까봐. 맞아. 나 진짜 좀 약간 신비주의 유지하고 싶은데. 푼수 같을까봐. 푼수 같고 되게 좀 모자란 애로 보일까봐 이런 걱정도 있었고 그냥
어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러면서 주변에 친구들이 연애하니까 되게 부럽기는 해. 뭐 남자친구랑 뭐 어디 벚꽃을 보러 갔네, 뭐 남자친구랑 뭘 먹으러 빕스를 갔네, 이러면 빕스가 뭐야? 나는 아빠랑 갔는데 막 이러면서. 맞아, 생일 쿠폰 쓰러 가고. 되게 막 생일 쿠폰 쓰러 가고 막. 그렇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게시판에 보면은. 네. 게시판에 되게 좀 와닿는 느낌이 장진 주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귀엽다는 느낌 오랜만이군요. 민키님한테 하는 말인가? 정말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고민녀님께서 왜 연애를 하시려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애를 하는 거지 연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분은 뭔가 지금 이제 연애를 못하는 자기의 미숙함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 다 연애해. 맞아. 심지어 클럽에 갔는데 나보다 별로 예쁘지도 않고, 키도 작고, 다리도 굵은데 맨날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나의 과 동기, 민기도 막 다른 남자애들이랑 신나게 부비부비하고 재밌는데, 민기도. 나는 객관적인 이 외모 스펙으로 볼 때, 아니, 예를 들자면. 실수했어! 예를 들자면. 나 컨트롤 비트도 안 받을 거야. 컨트롤 비트도 안 받아. 4시 40분. 나 올라와야지. 아무튼, 뒷산 거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 덜 이뻐, 제가. 네. 나보다 말도 못해. 나보다, 교양 과목 영어 성적도 제 별로야. 그런데 쟤는 클럽에 가서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잘 놀아. 그런, 이 빈정이 상하는 거라. 그쵸, 나 배알이 찌질한 꼴리지. 거라. 그래서 나는 벽에 꽃처럼 음료도 하필 버진 피나콜라 버진. 너라고 했어 지금. 야라고 했어. 아니 근데 이 고민녀님 음료 선택 너무 웃기잖아요. 일단 버진 피나콜라도 이런 안 돼요. 일단 데킬라 샷으로 3잔 딱 마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데킬라 샷으로 3잔 딱. 그러니까 버진은 알코올이 없는 거잖아. 버진 살짝 들어가요. 정말 그냥 알코올이 있었구나, 쌉싸름하구나. 느낌이 알코올이 약간 지나갔어. 내 혀에서 증발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 정도지. 네.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치기 좋을 때는 미치기 좋을 때 술이 약하면 맥주에 빨대를 꽂아서 드세요. 그럼 확 취해요. 확 취해요? 네, 근데 이게 막 정신 나가고 취한 게 아니라 올라요. 빨리 올라요. 근데 좀 나 술 좀 한다 그러면 데킬라 샷잔으로요. 2-3잔을 그냥 드세요. 마지막 그 대신에 이 스케일이 뭐냐면은 한 잔 마시고 레몬 빨지 말고 한 잔 마시고 한 잔 마시고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레몬으로 딱 샤워를 하고 있어야지 조금 올라와요. 뭔가 깨알 같다. 이렇게 해야 돼. 버진 피나콜라다. 뭐니 이게. 이게 약간 흐트러지고 싶지 않은 거지 이분은. 장난이에요. 지금 큰일 났는데? 소주 한 병 먹고 들어가도 지금 덜까매역한데. 그렇지. 이제 바깥에 저기 심양에서 이제 양꼬치 20개, 1리터짜리 맥주를 2병 마셔도 덜까매역한데. 그렇지. 근데 이분 너무 맨정신이야. 클럽 갔는데. 언니랑 한번 클럽 가자요. 민키님이랑 클럽 가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네. 지금 이제 서태진님께서 이제 비슷한 말씀 올려주셨는데, 끼를 책으로 배우는 여자와 남자를 만나면 자동으로 발동하는 여자가 있죠. 그럼요. 이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차이입니다. 네. 노력을 해도 타고난 건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요. 아마 술 기운이라면 가능할지도. 이게 타고난 건 정말 따라갈 수 없긴 한데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적어도 흉내는 내고 삽시다, 우리 진짜. 그러니까 이분은 연애는 하고 싶어, 지금. 연애를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연애도 연애인데, 기본적으로 클럽 가서 남자들이랑 좀 말도 섞고, 기본은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자기 철벽을 걷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썼잖아요. 지금 날씬한 편이고 외모도 그렇게 빠지는 편 아니고 옷도 나름 잘 꾸미고.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좀 신빙성이 없긴 해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괜찮대. 근데 모든 연애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이거. 나 되게 괜찮다고. 너무 웃겨. 맞아. 네, 괜찮아요. 우리 엄마 눈에는. 그렇지. 우리 아빠 눈에는 내가 최고 이뻐. 그럼요. 우리 사촌 언니도 지금 36세인데 결혼은 못했지만. 나랑 동갑이네? 네, 결혼 못했는데. 모쏠이야?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되게 잘 그렇게 해요. 얘가 얼굴도 이쁘고 학교도 좋은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민키님 보기에는. 네,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냥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돼요, 연애를. 많이 개선을 해야 돼요. 어떡해. 그러니 교정도 좀 필요하고. 아무튼 그런데 만약에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 외모가 이렇다고 하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평균 이상으로 괜찮다. 자신감을 가져서 정말 쟤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도 해보고 정말. 그리고 이거 너무 좀 그런 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호의를 표한다고 해서 다 떨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나한테 좀만 잘해주면 쟤가 나 좋아하나? 나 좀 떨리는데. 어머, 이거 완전 도끼병이네? 이게 된다니까? 진짜로? 모쏠이 심하게 되면? 그렇네. 모쏠이 너무 깊어지면은 조금 관심을 보여도
네, 그 중증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아. 이건 그냥 과 친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짐 들어주는 거 정도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안 대하다 보면요, 정말 이성이 나한테 이러면 내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해를 한다니까요. 얘 나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표현도 못하죠. 나의 매력에 빠졌구나.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내가 얘를 좋아해서 티나는 고마운가? 약간 이렇게 못하니까 되게 툴툴대면서 고마워 이러고 지나가고. 그리고 괜히 짜증내고 막. 괜히 짜증나고.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세요. 네가 이쁘다면. 네가 이쁘다면. 네가 정말로 이쁘다면 자신감 가져. 얘 언니도 이러고 사는데. 언니도 야 남자 바꿔 가면서 만난다. 야. 민기님 예뻐요. 에휴, 안 보여서 다행이에요. 우리 게시판 보면요. 김씨님께서 이분 예리하세요. 이분 강신주 박사님 같아. 지금 나 읽어볼게요. 김씨님이 모쏠이 길어지면 연애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의 무경험을 자산으로 착각하는 단계에 이르러. 나 소중히 지켜온 이 무경험 연애 한번 해보지 않은. 그럼. 그러니까 전임 미답에 약간 그 전임 미답 아무도 밟지 않은 이 흰 눈 같은 나의 이 순결함. 그런 거지. 그건 순결이 아니라 바본데. 아니 이거는 타의적 순결인데. 그렇지. 이제 타의적으로 지켜주는, 그러니까 이게 순결하다는 말이 좀 웃긴데, 그러니까 자기가 갓 쌓인 흰 눈처럼 그럼요. 나는 깨끗하다 이거지. 난 더러워지고 싶은데. 연애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경험을 자산으로 착각하는 단계에 이르면은, 네. 김씨님 말씀이 연애를 그 자산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인 주변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서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의 심리상 연애는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고귀하게 지켜온 이 순결과 내 마음이 순결이라는 말은 별론데 아무튼 고귀하게 지켜온 이 깨끗한 나를 그런 마음 내가 겨우 너 따위를 사귀려고 내가 10년을 모쏠이로 기다린 줄 알아? 근데 진짜 실제로 약간 골드미스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긴 해요. 맞아요. 제 직장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실 거예요, 김선님. 그렇죠, 네. 그 직장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기 프라이드 되게 강해서. 고로 일단 투자를 하고 몇 번 거덜이 나보면 연애가 쉬워집니다. 그럼요. 20대 중반 모쏠이 반드시 한 번은 깨뜨려야 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일단 주변에서 변태가 아닌 남자를 딱 골라서 네. 연애를 해보세요. 일단 조건 하나, 변태가 아닌 남자를. 제가 변태를 한번 만났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그 뒤로는 훨씬 연애가 쉬워집니다. 이분 말씀 정답이네. 네, 맞아요. 우리가 할 게 없네요, 김씨님. 김씨님 감사합니다. 김씨님 감사염. 혹시 강신주 박사님 아니시면은 연락 주세요. 아니 진짜 그래요. 이렇게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36이에요. 7, 8년생. 근데 보면은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뭐 싱글이거나 또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나는 혼자 살겠다 선택하고 연애도 안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연애를 너무 자기도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모쏠이신 희귀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을 이제 뭐 이렇게 정말 인간 문화재라고 우리는 가끔 이렇게 농담처럼 그러기도 하는데 이 언니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만나긴 만나. 왜냐면 자기 36이나 먹어서 나도 연애하고 싶으니까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몰려서 만나는데 만나고 항상 본전 생각이 든다는 거야. 본전? 내가 36살 먹을 동안 나 이게 싱글로 곱게 뭔가 이렇게 나의 이런 걸 지켜오면서 혼자 잘 있었는데 내가 겨우 저 정도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좀 아깝잖아? 약간 요런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가 누구 소개시켜주고 나면은 오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서 좀 그렇잖아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김씨님이 말씀하신 이 모쏠이 길어지면 그 모쏠의 이 한 해에 두 해 쌓인 이 모쏠의 30년을 자산으로 착각하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나의 이 깨끗한 자산.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남자에게 몰빵을 한단 말이야. 이건 부채예요. 이게 자산이 아니야. 이건 부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애를 터놓고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 이건 약간 어음 같은 존재고요. 부도 났어, 막. 그럼요. 이거 안 돼요. 어떡해, 응? 대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인간관계를 너무 남자 대 여자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친구도 그냥 친구 만날 수도 있고 남자 사람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뭐 썸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은 너무 남자를 이성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모든 쳐버리니까. 거를 이제 나의 잠정적인 연애 상대로 보는 거지. 네, 왜냐면 한 번도 그리고 내가 너랑 안 사귈 건데 내가 너한테 친절하게 해줄 필요 없잖아. 너랑 카톡 왜 해? 너랑 카톡 왜 해? 너한테 웃어줄 수 없어. 너한테 이모티콘 보낼 수 없어. 이렇게 스마일 이모티콘 보낼 수 없어. 너한테 곰돌이 보낼 수 없어. 그렇고 이분은 사실 그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20대 초반 그쵸, 중반에 연애 많이 하잖아요. 많이 신나게 하는데. 막 남자친구랑 클럽도 가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부럽고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일단 연애 이전에 남자 사람으로서 맞아.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람을 너무 성을 떠나서 좀 보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성을 그러니까 이게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 요걸로 보지 말고 그래. 그냥 너는 남자였었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쿨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너를 여자로 먼저 보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외모적으로는 뭐 날씬한 편이고 옷도 잘 입으시면 그래요. 그 믿어드리죠. 네. 그러면 이제 연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외모는 저희가 지금 뭐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라 뭐 믿어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신용 있는 사회. 일단은 철벽을 좀 거두시고 네. 남녀 관계를 떠나서 사람 관계에서 이성이고 뭐고를 다 배제하고 사람을 좀 많이 만나보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절대 버진 뭐 피나콜라다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데킬라 샷잔으로 3잔. 언니 말 들어라 진짜. 언니 말 들어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한번 정리해 주신 대로 좀 이 모쏠녀분 24살 좋은 나이에요. 연애하기에 딱이에요. 꽃 같아요. 네. 한번 그렇게 좀 시도 좀 해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잠정적인 연애 상대로 보고 미리 지레 겁먹지 마시고 괜히 또 이게 철벽녀 플러스 이제 뭐 도끼병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쿨하게 좀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도 많이 대화하시고 요런 좀 그런 자리를 한번 많이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하고 섞여가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좀 보시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사랑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빛 연습 좀 하시고. 네. 오늘 저희 음악 듣고 갈게요. 4번째 상담까지 이제 끝나봤는데 오늘 마지막 노래 스피카의 투나잇. 오늘 2030 여성전용 연애특집으로 함께한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키님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가 방송해놓고 막 재밌대. 사실 방송으로 하는 상담이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드리겠어요? 우리 딸가. 네, 사실 저희가 고민하시는 분들 인생에 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백지장 맞드는 심정으로 같이 얘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음 주 상담소에서는 다시 우리의 경부선 김남훈 씨와 함께 파워 넘치는 오후 시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